몇 일간의 근접 비행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 반대편에서 새 조각으로 보이는 이어링 알라스 해성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알라스 해성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일부 관측소에서는 이 천체의 정말 놀라운 사진들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자, 2025년 11월 10일에 촬영된 아틀라스 해성의 새로운 사진을 보시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천체 주변에서 분출되는 복잡한 물질 줄기 구조를 관측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아틀라스 해성이 이전 예상대로 긴 꼬리를 발달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해성은 또한 태양을 향하는 두 번째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상입니다. 해성은 태양 방향으로 거의 100만 킬로미터,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약 300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가는 많은 물질 줄기들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성에서 보통 관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거리입니다.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과학자들은 아틀라스 해성이 근일점에서 태양에 가장 가깝게 지나갈 때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질 줄기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아틀라스 해성이 근접 비행 동안 전체 질량의 약 16%를 잃었음에 틀림없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그렇게 작은 천체가 잃은 엄청난 양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때 진정한 수수께끼가 나타났습니다. 근일점에서 태양은 천체의 표면에 제곱미터당 초당 약 700단위의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아틀라스 해성이 태양 근처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질량을 잃으려면 1600제곱킬로미터보다 더 큰 흡수 표면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아틀라스 해성의 지름이 약 23km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전 허블 망원경의 관측에 따르면 실제 천체의 지름은 5.66km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작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물질을 증발시킬 만큼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었을까요? 태양 근처에서 이 성간 천체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빌레바 교수님에 따르면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틀라스 해성이 근일점 통과 동안 표면적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자연적인 해성이라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분열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태양 근처에서 관측된 극적인 밝기 증가와 질량 손실은 실제로 아틀라스 해성이 분해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었다면 이는 전체 표면적을 크게 증가시켜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관측된 질량 손실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16조각 아니면 그 이상으로 분열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틀라스 해성이 태양 근처에서 말 그대로 폭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적 폭발, 즉 부서진 해성의 불꽃놀이에 여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정말 자연적인 해성이라면 새로운 사진은 아틀라스가 태양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동안 태양의 강렬한 열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다가오는 수주일 동안 태양의 조성력, 즉 태양의 막대한 중력이 이 파편들을 계속해서 분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여러 해성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에 목성과 충돌하기 전에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슈메이커 레비 9번 해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틀라스가 근일점 부근에서 비중력 가속도를 보였을 때 과학자들은 이를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물체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강렬한 태양 복사열이 엄청난 양의 가스를 방출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가스 방출이 그 물체에 추가적인 추진력을 주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롭 교수는 흥미로운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 가려진 곳에서 벗어난 후, 즉 일주일 또는 2주일 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만약 이것이 자연적인 해성이라면 우리는 그 주위에 매우 밝고 거대한 가스 구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추진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근일점을 통과한 후의 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그 거대한 구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틀라스는 태양에 접근하기 전과 거의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밀도 높은 가스 구름도 없었고 상당한 물질 손실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변화는 아틀라스가 태양에 접근했을 때 부분적으로 분해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가능성은 훨씬 더 큰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틀라스가 단순한 해성 그 이상일 수 있을까요? 아비롭 교수는 아틀라스가 지구에 접근하는 우주선처럼 행동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틀라스가 자연적인 물체가 아니라 다른 문명에서 온 우주선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성간 여행자는 우리 태양계를 비행하는 동안 여러 개의 탐사선을 방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만약 그 물체가 태양 근처에서 실제로 분해되었다면 분해된 파편들은 곧 완전히 분리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마치 모선이 여러 탐사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지구를 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술적인 물체라면 행성들에 도달할 다른 물체들을 방출할 수 있고 자신은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비오베 교수는 아틀라스 주위에서 관측되는 긴 분출물들이 우연한 자연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롭은 해성의 자연적인 활동과 달리 기술 엔진은 아틀라스 주위에서 관측되는 것처럼 강력한 분출물을 생성하기 위해 훨씬 적은 질량 손실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로켓은 초당 약세에서 5km의 속도로 가스를 분출하는데 이는 태양광의 영향으로 해성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가스의 최대 속도보다 거의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아틀라스가 정말 어떤 형태의 기술 추진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밝은 섬광, 비중력적 가속, 그리고 주위에 펼쳐진 100만 킬로미터 길이의 분출물과 같은 모든 관측 현상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틀라스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함에 따라 태양의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점차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측된 모든 이상한 행동과 변칙 현상들을 고려할 때 아틀라스는 그 어느 때보다 지구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동안 부서지거나 파편화의 징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틀라스가 자연적인 해성이라 할지라도 발생 가능한 파편이나 잔해물이 지구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게다가 아틀라스의 표면 물질은 일반적인 해성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 관측에 따르면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로 처음 진입했을 때 그 표면은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외부층은 내부와 다른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이 껍질이 성간 공간을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인 기원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편 전 세계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은 현재 나사에게 아틀라스가 화성 근처를 지나갈 때 화성 정찰 위성 Mars Reconnaissance Orbiter 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고해상도 사진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사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나사가 이 신비로운 성간 방문객에 대해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